머나먼 사우디아라비아에서 한 의대생이 한국의 의료 기술을 배우기 위해 연수를 왔습니다. 하지만 그는 단순히 의술만 배우고 돌아간 게 아니었어요. 한국에서의 생활을 통해 한글과 한국 문화를 직접 체험하면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다고 말합니다. 그가 한국 병원 시스템을 처음 본 순간 믿을 수 없다는 듯 충격을 받았어요. 이렇게 효율적인 의료 시스템이 가능하다고 그는 한국 의료진의 체계적인 근무 방식과 최첨단 의료 기술을 보며 감탄을 금치 못했어요. 하지만 놀라운 경험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에서 생활하면서 그는 예상치 못한 또 다른 놀라운 사실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한국의 문화와 언어, 그리고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까지. 처음에는 단순히 연수를 위해 왔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한국의 숨은 매력에 점점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사우디 의대생 압둘라는 한국에서 어떤 경험을 했길래 그의 인생이 달라졌을까요? 의료 선진국 한국에서 그는 무엇을 배우고 어떤 감정을 느꼈을까요? 본격적인 이야기에 들어가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앞으로도 더 흥미로운 이야기들을 빠르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사우디 의대생 압둘라의 놀라운 한국 경험,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저는 사우디아라비아 출신 압둘라 아린디라고 합니다. 의대를 졸업하고 난 후 더 깊이 있는 의료 기술을 배우기 위해 해외 연수를 고민하고 있었어요. 사실 처음에는 미국이나 유럽으로 가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죠. 사우디에서 선진 의료 기술을 배운다고 하면 보통 미국, 독일, 영국 같은 나라들을 떠올리는 게 일반적이었거든요. 제 주변 동료 의사들도 대부분 그런 국가들을 선호했어요. 해외 연수를 가려면 영어권 국가나 유럽 국가들을 먼저 고려하는 게 보통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 제 대학 시절 존경하던 교수님 한 분이 저에게 한국의 의료 기술을 추천해 주셨어요. 한국이 IT 기술뿐만 아니라 의료 분야에서도 세계적인 수준이라는 거예요. 솔직히 그때까지 저는 한국을 전자제품과 K-팝이 유명한 나라 정도로만 알고 있었어요. 한국에 대해 깊이 있게 알지 못했거든요. 한국의 의료 기술이 그렇게 대단한가 하는 의문이 들었지만 동시에 호기심도 생겼어요. 그래서 직접 자료를 찾아보고 알아보기 시작했죠. 그러다 놀라운 사실들을 알게 됐어요. 한국은 의료 시스템이 굉장히 발달해 있고 특히 빠르고 정확한 진단과 치료로 유명하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의료 기술, 첨단 의료 장비, 그리고 높은 수준의 의료진들에 대한 정보를 접하면서 제 관심이 점점 커졌어요. 그래서 결심했어요. 서울 아산병원에서 연수를 받기로 말이에요. 하지만 솔직히 한국에 오기 전까지도 반신반의했어요. 아무리 잘 발달된 나라라고 해도 미국이나 유럽보다는 덜 하겠지 하는 선입견이 있었거든요. 또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른데 과연 적응할 수 있을까 걱정되기도 했어요. 그런데 한국에 도착한 순간부터 제 모든 예상은 완전히 빗나갔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제 눈에 보이는 한국의 모습이 믿기지가 않았어요. 너무나 체계적으로 운영되는 공항 시스템에 적잖이 놀랐거든요. 공항 내부는 마치 첨단 기술의 쇼룸 같았어요. 그리고 입국 수속 과정이 너무나 체계적이고 효율적이었어요. 긴 줄을 기다리는 동안에도 안내 직원들의 친절한 대응과 정돈된 시스템에 놀랐어요. 디지털 안내판, 터치스크린 키오스크, 자동 출입국 심사대 등 모든 시설이 최첨단 기술로 가득 차 있었죠. 특히 공항 내 와이파이 속도는 정말 상상도 못할 정도로 놀라웠어요. 순식간에 메시지를 보내고 인터넷 검색을 할 수 있었거든요. 사우디에서는 공항에서 인터넷 연결이 느리고 불안정한 경우가 많은데 한국은 완전히 다른 차원이었어요. 공항에서 서울로 가는 기차를 탔을 때도 역시 놀라움의 연속이었죠. 공항철도는 마치 최신 우주선 같았어요. 너무나 깨끗하고 조용했으며 좌석도 편안했고 와이파이도 무료로 제공됐어요. 창밖으로 흘러가는 한국의 풍경을 보면서 이게 정말 현실인가? 싶을 정도였죠. 서울 도심에 들어서자 내가 생각했던 한국이 맞나? 하며 저의 놀라움은 더욱 커졌어요. 거리는 말 그대로 청결의 대명사였어요. 쓰레기 하나 없는 깨끗한 보도, 잘 정리된 가로수, 깔끔하게 관리되는 건물들. 사우디의 도시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정돈되어 있었어요. 대중교통은 정말 혁명적이었어요. 지하철에 처음 탔을 때 완전히 충격받았죠. 너무나 깨끗하고 정확했어요.
도착 시간이 초 단위로 정확했고 각 역사는 마치 첨단 쇼핑몰 같았어요. 스크린도어가 설치되어 있어 안전했고 역사 내부는 항상 청결했죠. 버스도 마찬가지였어요. 정류장에는 실시간으로 버스 도착 시간을 알려주는 전광판이 있었고 버스 내부는 너무나 깨끗하고 쾌적했어요. GPS로 실시간 위치를 추적할 수 있는 앱까지 있더라고요. 사우디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수준이었어요. 처음 접한 대중교통 카드 시스템은 정말 획기적이라고 생각해요. 하나의 카드로 지하철, 버스, 택시까지 모든 교통수단을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었거든요. 카드 충전도 너무 쉽고 편리했어요. 심지어 편의점에서도 쉽게 충전할 수 있었죠. 한국의 교통 시스템은 단순한 이동수단을 넘어 하나의 정교한 시스템이었어요. 모든 것이 사용자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았죠. 제가 알고 있던 한국의 이미지와는 완전히 달랐고 모든 면에서 제 기대를 훨씬 뛰어넘었어요. 서울아산병원에서 연수를 시작하면서는 정말 큰 충격을 받았어요. 의료기술의 수준이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뛰어났고 특히 의료진들의 체계적인 근무 방식과 환자를 대하는 태도가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사우디아라비아에서도 의료 시스템은 꾸준히 발전하고 있어요. 정부가 의료 산업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어서 대형 병원들이 현대적인 시설을 갖추고 있고 해외에서 유명한 의사들도 초빙하고 있죠. 하지만 여전히 몇 가지 한계가 있어요.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진료 속도예요. 사우디에서는 병원에 가면 대기 시간이 굉장히 길어요. 특히 국립병원의 경우 진료를 받으려면 몇 주 또는 몇 달을 기다려야 하는 경우도 있어요. 급한 환자들은 어쩔 수 없이 사설병원으로 가지만 치료비가 비싸서 모든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상황이 완전히 달랐어요. 병원에 가면 진료를 받는 속도가 엄청나게 빠르고 예약도 쉽게 할 수 있었어요. 검사 결과도 몇 시간 만에 나오고 곧바로 치료가 진행됐어요. 사우디에서는 CT나 MRI 같은 검사를 하려면 몇 주를 기다려야 하는데 한국에서는 하루 만에 검사하고 치료 계획까지 세우는 걸 보고 정말 놀랐어요. 특히 의료진들의 체계적인 근무 방식은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의사, 간호사, 그리고 병원 직원들이 환자 한 명 한 명을 세심하게 돌보는 모습이 너무나 인상적이었죠. 사우디에서는 의료진이 부족하다 보니 병원이 항상 바쁘고 환자 한 명에게 할애할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아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의료진들이 환자의 상태를 꼼꼼하게 살피고 친절하게 설명해주는 모습을 보고 정말 감동했어요. 서울아산병원에서 가장 감동적이었던 경험은 노인 환자 할아버지와 관련된 일이었어요. 저는 어느 날 신경방사선 중재예약 실습 중에 뇌졸중 진단을 받은 80대 할아버지의 진료 과정을 지켜보게 됐어요. 할아버지는 혼자 오셨는데 말씀하시는데 어려움이 있으셨고 불안해 보이셨어요. 그런데 담당 의사와 간호사들의 대응이 정말 인상적이었죠. 의사는 할아버지와 마주 앉아 천천히 진단 결과를 설명해 주셨어요. 어려운 의학 용어 대신 할아버지가 이해할 수 있는 쉬운 말로 자세히 설명해 주셨거든요. 간호사는 할아버지 옆에 앉아 손을 잡고 위로해 주었고 치료 과정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너무나 친절하고 상세하게 설명해 주었어요. 할아버지의 불안한 표정이 점점 편안해지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더 놀라웠던 건 병원 사회복지사가 나서서 할아버지의 가족 상황과 앞으로의 돌봄 계획까지 꼼꼼히 상담해 주더라고요. 혼자 오신 할아버지를 위해 퇴원 후 재활 치료와 가정 돌봄 서비스까지 연계해 주었어요. 사우디에서는 이렇게 환자 한 명에게 이렇게 많은 관심과 시간을 할애하는 경우가 거의 없었거든요. 의료진의 따뜻함과 전문성, 그리고 환자를 바라보는 인간적인 시선에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그 순간 저는 진정한 의료 서비스란 무엇인가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되었죠. 이 경험을 통해 저는 좋은 의사란 단순히 실력이 뛰어난 것이 아니라 환자의 마음까지 이해하고 치료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사우디로 돌아가면 저는 이 경험들을 동료들과 꼭 나누고 싶어요. 단순히 병을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환자가 신뢰할 수 있는 의료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려야겠다고 생각했죠. 이런 경험들을 하면서 저는 한국에서 배운 의료 시스템을 사우디에도 도입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국에서의 연수는 단순히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것을 넘어
의료 서비스의 본질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해준 소중한 경험이었어요. 연수를 받으면서 저는 점점 한국 의료 기술을 넘어 한국 문화 전반에 깊은 관심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병원에서 근무하면서 한국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발전할 수 있었을까 하는 궁금증이 커졌거든요. 그래서 제 주말과 자유 시간을 모두 한국 문화 탐험에 쏟아부었어요. 한국에서 접한 다양한 문화들은 저의 세계관을 넓혀주었어요. 한국은 빠르게 발전한 현대적인 나라지만 동시에 전통을 중요하게 여기는 나라라는 것을 알게 되는 계기가 되었죠. 우선 국립한글박물관을 방문했을 때의 경험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사실 저는 한국어가 매우 복잡하고 어려운 언어라고 생각했어요. 병원에서 의료진들이 빠르게 한국어로 대화하는 모습을 보면 항상 혼란스러웠거든요. 하지만 박물관에서 한글의 창제 원리를 배우고 나서 제 생각은 완전히 뒤바뀌었어요. 세종대왕이 백성들을 위해 이렇게 과학적이고 논리적인 문자 체계를 만들었다는 사실에 감동받았어요. 모든 글자가 소리의 모양을 본떠 만들어졌다는 설명을 들으면서 한글의 과학성에 놀랐죠. 특히 자음은 발음 시혀와 입술의 위치를 표현하고 모음은 하늘, 땅, 사람의 모양을 본떴다는 설명을 들으며 감탄했어요. 그 자리에서 저는 간단한 한국어 배우기를 결심했어요. 처음에는 병원 의료진들에게 간단한 인사말을 배웠고 점차 의료 용어까지 익히기 시작했죠. 나중에는 환자들과 기본적인 대화도 나눌 수 있게 되었어요. 경복궁 방문은 또 다른 놀라운 경험이었어요. 저는 한국하면 초고층 빌딩과 현대적인 도시 이미지만 떠올랐거든요. 하지만 경복궁에서 한국의 전통과 현대가 얼마나 조화롭게 공존하는지 직접 느낄 수 있었어요. 이렇게 옛 궁궐과 현대적인 도시가 공존하는 모습을 보면서 전통과 현대가 이렇게 조화를 이룰 수도 있구나 하고 놀랐어요. 한복을 입은 관광객들, 아름답게 보존된 전통 건축물, 그리고 주변의 현대적인 건물들이 어우러진 풍경이 너무나 아름다웠어요. 특히 전통 건축 양식에 매료됐어요. 사우디의 전통 건축물은 사막 기후로 인해 돌과 흙을 주로 사용하고 직선적인 구조가 많은데 한국의 궁궐은 목재의 곡선미와 자연과의 조화를 추구하는 디자인이 인상적이었어요. 처마의 곡선, 기둥의 섬세한 조각, 그리고 자연과 건축물의 조화로운 배치에 감탄했죠. 인사동과 전통시장 방문도 잊을 수 없는 경험이었어요. 전통차를 마시며 느긋하게 시간을 보내고 다양한 길거리 음식을 맛보면서 한국 문화의 깊이를 느꼈어요. 사우디 음식은 주로 고기와 향신료 중심인데 비해 한국 음식은 채소와 발효 음식의 균형이 정말 독특했어요. 하지만 저는 한국에서 식문화 부분에서 큰 어려움을 겪었어요. 할랄 음식을 먹는 저로서는 한국의 다양한 음식, 특히 돼지고기와 술이 포함된 음식을 먹기가 어려웠어요. 처음에는 회식 자리나 의료진들과의 식사에서 먹을 것을 찾기가 너무 힘들었죠. 김치나 매운 음식도 처음에는 제 입맛에 전혀 맞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종교적 관행에서도 큰 차이가 있었어요. 사우디에서는 하루에 5번의 기도와 라마단 금식이 일상이었는데 한국의 병원 환경에서 이를 지키기가 쉽지 않았어요. 기도할 공간을 찾기 어렵고 근무 중 기도 시간을 맞추기 힘들었죠. 처음에는 김치의 매운맛과 신맛에 적응하기 어려웠지만 점점 그 맛의 깊이를 이해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는 불고기, 비빔밥, 김치찌개 같은 음식들이 제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 되었죠. 한국에서 사우디와의 문화적 차이를 느끼면서도 놀라운 공통점도 발견했어요. 사우디와 한국 모두 손님을 정성스럽게 대접하고 음식을 나누며 정을 나누는 문화가 있더라고요. 이런 문화적 유사성은 저를 더욱 한국 문화에 가깝게 느끼게 해주었어요. 이제 제가 한국에서의 연수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제가 여기서 배운 것들은 의학적 지식을 넘어 제 인생의 큰 자산이 되었어요. 한국에 대한 편견을 깨고 새로운 문화와 세계관을 배우면서 더 넓은 시각을 가진 의사로 성장할 수 있었죠. 연수가 끝나고 사우디로 돌아가면 먼저 병원 내 전체 의료진을 대상으로 공식적인 세미나를 준비하고 싶어요. 한국의 의료 시스템, 특히 디지털 헬스케어와 환자 중심의 의료 서비스 혁신에 대해 상세히 발표하려고 해요. 우리 병원에서 이러한 한국의 선진 의료 모델을 어떻게 벤치마킹할 수 있을지 구체적인 제안들을 공유하고 싶기 때문이에요. 개인적으로는 동료 의사들과의 비공식 모임에서
문화적 경험도 나누고 싶어요. 한국의 의료 에티켓, 팀워크 문화, 그리고 의료진들 간의 소통 방식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어요. 특히 한국 병원에서 배운 존중과 협력의 문화가 우리나라 병원 시스템에 어떻게 긍정적인 변화를 줄 수 있을지 이야기하고 싶거든요. 또한 젊은 의사들을 위한 워크숍을 제안하려고 해요. 국제의료 연수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개인적인 경험을 통해 해외 연수의 가치를 공유할 거예요. 사우디에 있는 다른 동료들에게 꼭 이런 기회를 가져보라고 격려하고 싶어요. 특히 문화적 다양성을 이해하는 것이 의료 전문성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연구 측면에서는 한국의 의료 기술과 연구 방법론을 소개하는 논문을 준비하고 있어요. 특히 디지털 헬스케어, 정밀의학, 그리고 인공지능을 활용한 의료 기술 부분에 대해 깊이 있게 다루면서 이를 통해 사우디 의료계의 새로운 관점과 혁신적인 접근 방식을 제시하고 싶어요. 마지막으로 개인적인 한국에서의 문화 체험도 공유하고 싶어요. 한국의 의료 현장을 넘어 경험한 문화적 깊이와 다양성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해요. 다른 문화에 대한 존중과 이해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이것이 의료 서비스의 질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알려주고 싶어요. 이런 방식으로 제가 한국에서 배운 모든 것들을 사우디 의료계와 공유하고 사우디 의료의 작은 변화의 씨앗을 뿌리는 것이 저의 목표가 되었답니다. 이렇게 해서 사우디 의대생 압둘라의 한국에서의 놀라운 경험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단순한 의료 연수가 아니라 그의 인생을 바꾼 특별한 시간이었죠. 한국의 의료 기술뿐만 아니라 따뜻한 문화와 배려 깊은 사람들 덕분에 그는 한층 더 성장한 의사가 될 수 있었습니다. 이야기를 통해 한국의 의료 시스템과 문화가 얼마나 놀라운지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는데요.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함께 나눠주세요. 앞으로도 더 흥미롭고 감동적인 이야기들을 준비해서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